이 헤더골에 엄청난 비밀이 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 경기, 토트넘이 골폭풍을 몰아치며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렛츠기릿! 자, 먼저 오늘 경기 소튼의 선제골, 워드프라우스 선수의 발리슛은 바운스 피니시였습니다. 그냥 공중으로 때려버리면 공이 뜰 위험도 있고 골키퍼가 궤적을 예측하기 쉽죠. 그래서 바닥에 따당 때려가지고 골키퍼가 반응하기 힘든 타이밍과 궤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황희찬 선수도 헤더로 어시스트했죠. 그걸 받아먹은 포덴세 선수의 발리슛도 바운스 피니시였어요. 그나저나 손황 둘 다 개막전부터 어시스트 개꿀. 자, 그리고 전반 32분에 손흥민 선수가 시즌 1호 도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고 볼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시 손흥민 선수한테 왔어요. 코너킥 직후였기 때문에 박스 안에 다이어, 데이비스, 로메로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소니가 니어 포스트 쪽으로 침투하는 다이어를 보고 낮고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죠. 인프론트로다가 감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다이어가 머리로 살짝 돌려놓으면서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즌 와포드전 때 소니가 프리킥으로 골 넣은 거 있죠. 측면에서 인스윙 크로스로 찼는데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간 거, 그거랑 궤적이 비슷했어요. 근데 더 낮고 더 빨랐습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크로스는 무조건 이래야 돼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동네에서 축구 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세게 그냥 후려, 골대 쪽으로.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다이어가 정말 좋았던 게 크로스가 굉장히 낮게 왔는데 자세를 한껏 낮춰서 그걸 굳이 머리로 건드린 거예요. 사실 공이 굉장히 강하게 오면은 발로 처리하는 것보다 머리로 처리하는 게 더 안정적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군대에서 족구할 때 봐봐요. 수비할 때는 무조건 머리야. 근데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발로 받는다고. 그거 안 돼. 제가 볼 때 다이어도 이 크로스를 발로 건드렸으면 아마 정말이야. 자, 그리고 이 헤더골에 엄청난 비밀이 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헤어스타일. 다이어처럼 이렇게 깔끔한 스포츠 머리, 상고 머리랄까? 그러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돌려놔지지. 만약에 이런 머리라든가 이런 머리라면은 조금 힘들죠. 공이 맞고 툭 튀어나가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머리라면 공이 왔을 때 머리 사이에 끼죠. 공을 못 빼죠. 그리고 모우라처럼 아예 없어도 이게 땀 때문에 공이 오면은 이게 수막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죠. 괜히 왕년의 헤딩머신 클로제가 이런 반듯한 헤어스타일을 고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개소리예요. 자, 오늘 경기 대량 득점이 가능했던 전술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했던 건 양쪽 윙백들의 깊은 전진이었습니다. 세세뇽, 에메르송 둘 다 높이 올라가서 공격 쪽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줬어요. 그 친구들 플레이 자체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어. 골 넣기도 하고 자책골 유도하기도 하고 컷백 어시스트도 하고, 특히 세뇽이는 상대와 1대1로 대치하는 상태에서 돌파해가지고 왼발로 크로스 올리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쳐놓고 오른발로 크로스 올리거나 하는 패턴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측면으로 볼을 쓱 밀어주면 들어가면서 지체 없이 크로스 올리는 플레이, 그게 참 좋았어요. 제가 볼 때도 그게 세세뇽이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손흥민, 케인 선수도 세뇽이가 바로 크로스 올릴 거 알고 박스로 침투한다고. 자, 이 두 윙백의 전진이 무서운 점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트 런, 아웃넘버드, 블라인드 사이드 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 54분에 보면 케인이 셉스키 주고 그때 소니가 침투하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때 한 박자 늦게 세뇽이가 침투한다고요. 요게 레이트 런이죠. 이렇게 한 박자 늦게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갖게 돼요. 그게 영어로 아웃넘버드죠. 그리고 다른 역습 상황 때는 세뇽이랑 르송이랑 같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통 상대팀 윙포워드들은 열심히 안 내려가거든. 그럼 진짜 순수하게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개쌉 수적 우위. 그리고 이 윙백들의 침투가 보통 블라인드 사이드 런이죠. 상대 풀백 뒤로 움직이잖아요. 오늘 세뇽이의 동점골 장면이 딱 그랬죠. 셉스키가 크로스 올려줄 거 알고 워커 피터스 뒤로 들어간다고. 이러니까 이거는 알고도 못 막아요. 양쪽 윙백의 침투, 이게 정말 무섭다고. 오늘 소튼이 나름대로 대비를 했거든요. 5백을 썼어요. 근데 이거 바깥쪽으로 쓱 몰래 들어와 버리면 못 막아. 그냥 대량 실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세뇽이 말고 에메르송 선수도 잘했습니다. 물론 선제골 실점할 때 제네포 선수보다 느려가지고 누운 상태로 태클 2번 한 거는 보기가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60분에 자책골 유도한 거 좋았어요. 그 자책골 유도 장면은 토트넘의 역습으로부터 나온 거였는데 그 역습의 시작이 에메르송 덕분이었어요. 오른쪽에서 뺏어가지고 패스 주고 또 직접 깊게 침투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메르송이 4대1을 만드는 셉스키의 골도 어시스트를 했죠. 골대 쪽에 소니를 주는 척하면서 셉스키한테 아주 편안하게 받기 좋게 잘 내줬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패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막 상대 수비 맞추고 막
애매한데 보내고 붕 뜬 크로스하고 이렇게 이쁘게 컵백 주면 골이잖아. 이게 제일 쉬운 패스인데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브라질리언답지 않게 어딘가 삐걱거리는 그 오버헤드킥도 정말 좋았고요. 제가 솔직히 오늘 라이브 할 때는 조금 웃기려고 억지로 에메르송 까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양쪽 윙백들이 높게 전진하니까 이 스토퍼들도 슬슬 올라왔어요. 특히 전반전엔 데이비스도 높게 올라갔습니다. 막 중거리 슈팅도 하고 언더래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데이비스가 거기 높이 올라가서 미처 돌아오지 못하면 호이비에르가 거기 카바 쳐주고 아주 전술이 명확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콘테 감독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감독이 자기만의 확실한 전술을 갖는 것의 효용성이랄까? 콘테가 예전부터 3-5-2, 3-4-3 그걸로 성적 참 잘 내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엘이라든가 나겔스만이라든가 굉장히 다채로운 전술을 쓰는 감독들, 그리고 퍼거슨 감독처럼 한 팀에 오래 있으면서 여러 개의 정말 색깔이 다른 팀들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를 약간 동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스쿼드에 알맞는 축구를 찾아내는 그런 전술 천재 느낌. 그런데 콘테 감독을 보면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술, 그러니까 나만의 비밀 레시피 같은 걸 딱 갖고 있으면서 팀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레시피에 선수들, 그러니까 재료들을 딱 끼워 넣는 그런 방식도 프로 감독으로서 참 효율적이다 싶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팀 정비가 빨리 되잖아요. 지난 시즌에 콘테가 와가지고 팀 정비 금방 했잖아요. 선수들을 그 레시피대로 움직이게끔 하면 되니까 바로 주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면 아마 선수에 대한 판단도 빠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왼쪽 윙백, 그 자리에서 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뭔지 내가 정확히 아니까 저 친구가 그걸 갖고 있나 없나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물론 콘테 감독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약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리그에서 팀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는 이런 자기만의 전술을 갖고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오늘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키는 바로 셉스키였습니다. 오늘 경기 MOM이었죠. 제가 볼 때 셉스키는 프리미어리그 리그 베스트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루셉스키의 드리블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타이밍을 갖고 노는 느낌.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축구에는 스쿱턴이라는 드리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쓱 가져가는 척하면서 확 꺾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셉셉이 드리블이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툭툭툭 치다가 발 안쪽으로 뭔가 볼을 싹 휘감는 느낌으로 밀어놓고 드리블의 경로를 확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이밍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상체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얘가 어디로 갈지 정말 알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드리블하는 걸 예측하기가 힘든 게 안 그러면 이거 안쪽으로 친 다음에 가마차기 할 거 아니야. 이거 미친다니까요. 그리고 셉스키가 볼을 잘 뺏기질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윙어들이 드리블할 때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툭툭 쳐가지고 공을 몸 바깥쪽에 놓는 느낌이라면 셉셉이는 아웃사이드로 툭툭 치다가도 수비수랑 딱 대치하게 되면 공을 살짝 몸 안쪽으로 둡니다. 이거는 발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볼을 인사이드로 안정적으로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이 이렇게 몸 바깥쪽에 있으면 상대 수비가 공이랑 나 사이에 몸을 넣으면 이거 뺏길 위험이 있어. 근데 볼을 내 몸 안쪽에 두면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가 이니에스타죠. 이니에스타는 볼을 항상 자기 몸 안쪽에 두니까 상대 발이 들어오면 양발로 볼을 컨트롤 하잖아요. 타닥타닥. 셉스키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셉세비가 그냥 뛸 때는 굉장히 느려 보이는데 드리블 돌파를 잘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 뺏는 드리블도 그렇지만 속도 변화가 정말 좋습니다. 천천히 갑자기 속도 변화가 예측이 안 돼요. 오늘 인스윙 크로스 올려가지고 세세뇽의 동점골 어시스트 했던 장면 있죠. 그때도 보면은 천천히 툭툭 치다가 갑자기 접고 후다닥 올립니다. 그리고 그 인스윙 크로스의 궤적도 완벽했죠. 참 보면은 공을 소유할 때뿐만 아니라 공을 보낼 때도 참 안정적이에요. 킥의 안정성이 높달까? 오늘 네 번째 골 넣을 때도 골대 구석으로 인사이드로 밀어넣는 거 굉장히 안정적이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10번 차면은 9번은 똑같이 들어갈 것 같아. 그게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발의 넓은 면을 잘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인프런트 킥이라든가 인사이드라든가. 자,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는 1도움을 기록했지만 골은 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득점왕에 이제 길들여졌기 때문에 골을 못 넣으면 약간 시무룩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오늘 경기 BBC 평점을 보면 교체돼 들어온 선수들 빼고 셉스키 다음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골은 못 넣었지만 영향력이 컸어요. 슈팅도 아끼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침투함으로써 동료들에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죠. 윙백들이 한 박자 늦게 들어와서 찬스를 맞이할 수
수 있게끔 그런 게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팀 공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오늘 경기 토트넘에게 정말 좋았던 거는 손흥민, 케인 없이 4골을 득점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 이런 적이 있었나? 공격 옵션이 많아졌다, 득점 패턴이 다양해졌다라는 건 무조건 좋은 거죠. 앞으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게도 기회가 더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도 잠깐 보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성적을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개막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유럽 축구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었다. 근데 1대1을 내줬다는 게 문제긴 한데 에멜송을 욕하면은 안 돼. 욕하고 싶네요, 그냥. 예. 셉스키는 좀 유연해 보이고요. 우와! 셉스키 크로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와, 완전 온사이드고. 워커 피터스는 이제 옛 동료에게 선물. 주전 확보골?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너무 가까이서 갖다 박으니까 이제 골키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이긴다 했죠? 소튼이 토트넘을 이길 경기력은 아닙니다. 뭔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느낌? 자, 손이 있습니다. 손이. 오케이, 골대로 붙여. 됐다! 야! 기가 막힌다, 킥! 우와, 헤더 너무 좋았다. 킥도 너무 좋았고요. 오케이, 골이다! 우! 지금 케인한테 할 말하는 손흥민. 한 4-5시즌 전만 해도 그냥 미안하다 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유럽에서는 저렇게 자기 표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먹혀요. 오, 에메르송이다. 케인도 패스 안 하네. 저 새끼도 저. 이거 아까 또 안 주니까 또 서로 안 주네 또. 아닌가? 뒤에 못 봤을까? 손이? 골이죠. 야! 와, 이거는 호이 패스부터 에메르송의 엄청난 판단, 패스의 질도 너무 좋았고요. 셉스키. 셉스키는 진짜 나는 여러분, 셉스키는 엄청난 선수가 될 것 같아. 케인은 사람이 너무 노잼. 그 인정. 좀 스캔들도 있고 가끔 이렇게 물론 와이프랑 딸들이 있지만 가끔 또 루니처럼 딴짓도 하고 그래야 저기 사모님이 물음표 쓰셨군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또 이제 기행을 일삼아야 그것들이 이제 스포츠 기자들에게 또 일감이 되고 또 화제가 되고 원샷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보고 있네요, 사모님.